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새로운 치료법인데요. 새롭게 이렇게 약제명도 나오고 임상 시험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수술적인 치료도 꽤 많이 발전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난소암 치료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초기 난소암인 경우는 주로 수술 항암으로 이제 종료가 되지만 진행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3기암, 4기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난소암이 일단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난소라는 암 자체가 뭐 자궁 내막암, 또 경부암, 또 위암 이런 것처럼 이 장기의 안쪽에서 생겨서 그 장기를 이렇게 벽을 뚫고 그다음에 뭐 림프절이나 이렇게 전이를 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난소는 복강 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장기고 복강 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발생과 더불어서 전이가 굉장히 빨리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전이가 깊진 않습니다, 다행히.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가고 또 하나의 특징이 다른 고형암에 비해서 암이 비슷한 유전 성질로 이렇게 쭉 간다기보다는 전이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유전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종양을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최소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전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효과가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병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암이 자기 장기에 있으면 1기, 그다음에 근처 옆에 조금 전이가 가면 이제 2기가 되고요. 주변에 림프절을 타고 나면 3기가 되고 조금 멀리 원격 전이가 되면 4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병기가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병기가 분류가 되면 그 내에서 생존율이 대개는 결정이 되는데 난소암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발생과 더불어서 굉장히 전이가 복강내에 쑥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난소에 있으면 1기, 골반 강내에 있으면 2기, 복강내로 올라가면 3기인데 3기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 절제를 수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이제 향상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에 1기, 2기, 3기, 4기 이런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의 차이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술 후에 복강 내에 잔류 종양이 없는 경우, 조금 남는 경우, 조금 더 많이 남는 경우 이렇게 생존율이 갈리기 때문에 전이가 많이 된 경우라도 상당한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종양을 다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 중에 암의 조직형이 있죠. 어떤 조직형이 있고 또 1기, 2기, 3기 어디까지 전이가 갔냐가 있고 복수가 찼느냐, 림프절 전이가 갔느냐, 유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또 환자분의 나이가 어떠냐, 또 고혈압, 당뇨 이런 또 기저 질환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해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치료 이력이 쌓이는 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수술적으로 만약에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처음 진단됐을 때 또 재발됐을 때라도 만약에 이게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면 이 기존에 여러 가지 고정돼 있는 이런 임상적이나 아니면은 유전적인 그런 요인을 극복을 해서 이렇게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 1차 치료 시에도 그렇고 재발했을 때도 치료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소암은 좀 빨리 자라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검진을 막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암종으로 CT를 계속 정기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도 보면은 검진을 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배가 불러서 봤더니 이 상복부에 막 암이 전이가 돼 있는 그런 경우를 난소암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부암이나 다른 암종에서는 그런 패턴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해놓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을 하게 되면은 수술하고 회복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제거를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은 결국 다시 자라기 때문에 난소암 치료의 핵심은 꼼꼼하게 상복부까지 쭉 위에 우리 몸에 이렇게 하나의 그 복강내 공간을 생각해 보면 이 복강내 공간 이 바깥을 싸고 있는 채성 복막이라고 하는데 그 복막은 우리 요 책상 면적 요 하나 정도가 되고요. 그 안에 소장, 대장, 간 같은 장기들이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그걸 다 펼치면 요거의 한 10배쯤 됩니다. 그 안에 되는 공간에 있는 것들을 다 얼마나 깨끗하게 잘 제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수술하고 잘 회복한 다음에 항암제가 너무 늦지 않게 저희 병원은 3주 이내로 수술하고 3주 이내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환자분이 께서 이제 나는 수술 받고 충분하게 회복하고 와서 항암할게요 하고 기다리시면 그 사이에 다시 종양이 자라고 자란 종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전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보이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꼼꼼하게 수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항암을 하는 것이 다른 암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종양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유전자 검사 무슨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종양의 성격에 따라서 또 투약을 하면 항상 투약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생혈관 그 차단하는 약제도 있고 또 파프 저해제라는 약도 있는데 이 약들이 각각 임상 상황에 따른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 단점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유지요법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난소암의 표준 치료가 되겠고 치료의 근간은 수술과 항암 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팩도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복강내 온열 항암 화학요법이고요. 하이팩은 수술 끝나고 나면 복강 내에 한 41.5도씨 정도 되는 우리가 그 사우나에 들어가면 약간 따뜻한 정도의 열탕 정도의 온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의 그런 수액에 항암제를 믹스를 해가지고 프로토콜에 따라서 30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관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가 있어서 안에 찌꺼기가 나오면 찌꺼기는 걸러내고 계속 온도를 유지하면서 돌리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저도 옛날에 요거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해서 데이터를 내기도 했는데 일부 군에서는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급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첫 진단됐을 때도 쓸 수가 있고 또 재발 시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건 좀 잘 상의를 하셔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급여로 쓸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진료 권고안에도 하이팩이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제한적인 환자에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임상 시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3기 환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4기로 진행성인 경우에도 선항암학 요법을 하고 하이팩을 하는 임상 시험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3기일 때 첫 수술을 한 이후에 하이팩을 하는 이건 이제 해외에서 주도하는 임상인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고 또 재발이 됐을 때 이제 백금 저항일 때 저희가 종양 감축술을 하고 하이팩을 하는 임상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금 민감, 백금 저항과 백금 민감의 정의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했어요. 항암이 이제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 항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발이 되면 백금 저항이라 그래요. 우리가 쓰는 항암제의 근간이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이 약을 쓰는데요. 카보플라틴이 이제 백금이라는 계통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발하면 6개월 이내에 재발했으니까 좀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금 저항, 그다음 6개월이 지나면 백금 민감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류해서 이제 보는데요. 백금 민감으로 재발했을 때 항암 이후에 수술하고 하이팩하는 것도 현재 규정 내로 해서 이 하이팩 치료를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막에 전이가 갔을 때 복막 절제술이라는 술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후에 복강내 온열항암 요법이라는 하이팩이라는 술기가 있는데 이 술기를 이제 많이 발전시키시고 또 세계에 보급을 하신 선생님이 이 슈가 베이커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97년대 박사님 선생님께서 이제 연수를 가셨고요. 그 덕분에 박사님 선생님께서 난소암 치료에 복막 절제술 하이팩을 굉장히 이제 파이오니어로 이렇게 도입을 하셨고 그래서 난소암 치료의 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이제 생존율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는데 저희 팀이 큰 기여를 이제 하셨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동의도 받을 때 하시는 말씀이 저 장루 만들기 싫어요. 이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저희도 장루 안 만들고 수술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장 절제술을 많이 했고 장 절제하고 나면은 굉장히 설사도 많고 계속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불편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술에 대한 다양한 이제 노력을 같이 해서 최근에는 이 직장에 전이가 있으면 직장을 이렇게 완전히 절제해서 다시 문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종양이 있는 이렇게
장이 있으면 종양이 있는 부분만 일부 절제하고 그 부분만 봉합을 하는 그러니까 직장을 보존하는 수술로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기로는 거의 예전에는 진행성 암일 때는 직장을 이렇게 절제하는 빈도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였거든요. 한 6, 70% 됐는데 최근에는 10%, 20% 미만으로 낮추고 대부분은 자기 장기를 살리면서 직장을 보존하니까 합병증도 적고 환자분들 회복도 적고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복막 절제할 때 일단은 생존을 해서 재발이 안 되게 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이제 환자분들의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서 불편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힘들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데 이제 그런 목소리들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 불편함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노력들을 여러모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난소암은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면 예전에 100분 치료하면 한 80%인 80분이 이제 재발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약제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 재발의 빈도 그 전체적인 그 퍼센티지는 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대략 진행성 난소암인 경우에는 치료하고 나면은 70에서 80%가 일단 재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암이 끝나고 6개월 이후에 재발하면은 백금 민감이 되는 거고 6개월 이내에 재발하면 이제 저항이라고 부르겠죠. 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가령 들어서 12개월 만에 재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통상은 약제를 쓰면서 이 재발 기간이 이렇게 점점점 짧아져서 어느 순간에는 백금 저항이 되면서 치료에 좀 저항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난소암의 단계별 진행 경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술도 첫 진단됐을 때 또 재발됐을 때 여러 번 고려를 할 시점이 있고 항암 치료도 있고 또 뒤에서 말씀드린 항체 약물 접합제도 있고 여러 옵션들이 현재 계속 치료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1960년도부터 이제 항암 치료가 이렇게 도입이 되고 여러 약들을 병합을 하고 복강내로도 항암을 투약을 하고 또 이 파프저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올라파립, 니라파립, 또 면역 치료제 펜브롤리주맙, 또 신생혈관 차단하는 베바시주맙 이걸 또 병행한 약제 이런 약제들이 저희가 이제 현재 임상에서 현재 쓰고 있고요. 또 멀베툭시맙이라는 이제 엘라이어라는 약제가 임상 시험에서 성공을 해서 재발을 낮추고 생존율을 증가시켜서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곧 쓰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다양한 약제에 대한 임상 시험들을 쭉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임상 시험 신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신약인데 확실하게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은 약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1상 이상을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임상 시험이 이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하는 환자분들 치료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치료 생존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약제는 혈관, 신생혈관이 자라게 하는 걸 좀 막아주는 약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장점과 단점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점은 여기 보시다시피 재발 낮춰주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 아바스틴은 장천공이 한 2% 있고 고혈압도 꽤 와서 투약이 필요한 경우가 한 20% 있고 단백뇨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위험도가 높거나 또 아바스틴은 잔류 종양이 많거나 사기인 경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표적 치료제가 나한테 정말 장점, 단점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 수술 항암 이후에 제가 유지요법으로 림파자, 올라파립이라는 약제를 쓸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재발을 많이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림파자도 혈액학적인 독성을 꽤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주 장기 투여 시에는 또 다른 종양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팔푸저해저로 제줄라, 니라파립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도 이제 브라카나 HRD 군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푸저해제는 잔류 종양이 많이 남아 있거나
재발 리스크가 큰 경우에 쓰면 오히려 조금 더 전체적인 치료効果가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임상할 때 컨셉이랑은 좀 달리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고 항암제 반응이 아주 좋고 1차 수술한 경우에 이런 파푸제제가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의 저희가 임상적인 감을 가지고 이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HRD 양성인 경우에 뭐 림파자나 이런 베바시즘면 국내에서는 이제 아바스틴, 온베부지 또 이런 다른 이제 회사 약제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병행해서 쓰는 것들을 저희가 임상에서 현재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전공의 할 때에 비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임상 현장에서 생존율이 정말 비약적으로 증가는 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 입장에서는 재발될 거에 대한 근심이 있고 또 내가 이 생존율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아스코라고 미국에 있는 학회에서 3기 B 4기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상복부에 이렇게 병이 보이는 정도의 그런 3기, 4기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해서 요거를 공유해 드리면 최근 성적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 4기라고 하더라도 1차로 종양이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재발까지 정중 무진행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정중은 말 그대로 10분이 계시면 이렇게 이제 치료 성적 순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 가지고 그 가운데에 딱 있는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런 생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28.6개월이니까 2년이 넘게 재발을 이제 하지 않고 2년 넘어서 이제 재발을 하는 것이 이제 1차 수술했을 때 결과고 선항암을 하는 경우는 조금 질환이 안 좋거나 이제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17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중 생존율은 1차 수술했을 때는 90개월이 넘습니다. 92.8개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항암을 했을 때는 6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수치가 절대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시겠지만 이제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료 성적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제가 임상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치료 성적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처음 하면 7, 80% 정도가 재발을 결국 하게 되고 재발하게 되면 재발 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백금 민감이었다가 백금 저항이 되면서 이 치료 기간에 사실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재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백금 저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제 연구라든지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백금 저항 난소암은 항암 치료 반응률이 20% 미만이거든요. 반응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대개는 그다음 약제를 써도 6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정체 이제 생존 기간이 거의 1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 수용체 조절체라 그래서 요 약제를 썼더니 재발이 줄고 생존율이 향상된다. 이런 결과들이 최근에 나온 건 있지만 아직 국내에 도입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항체 약물 접합제 우리가 ADC라고 하거든요. A는 안티바디고 D는 드럭이고 C는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 항체는 우리 암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이렇게 발현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암에 이렇게 표식이 있는 거예요. 암마다 좀 성격이 다른데 그러한 표식을 인지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항체가 되겠고 그 항체로 인지가 돼서 암 속으로 들어가서 요 약제를 드럭을 이렇게 떨궈주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항암제로 전신에 다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표적으로 가서 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명 생물학적 미사일 이렇게 우리가 막 폭탄 투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사일로 조금 더 정밀하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DC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임상 시험에서 연구가 되기도 하고 곧 저희 임상에도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암종마다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표식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타겟으로 삼아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허투가 있고 트랍 있고 폴레이트 알파, 엽산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건 암종마다 다르고 또 암의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투라는 약이 있고요.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요.
이 모든 약에 효과가 있고 더불어서 고유한 이제 치료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가늠을 해서 상의를 하고 쓰셔야 되겠고요. 허투는 이렇게 발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0부터 3까지 표식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발현율이 높을수록 이게 치료 반응도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퍼센티지를 볼 때 난수함에서 보면은 발현율이 높을 때 3일 때는 이제 60%가 넘고 2 정도가 되면은 이제 3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이어라고 이거는 임상이 다 마무리가 되고 논문으로도 발표가 돼서 이제 저희 임상에서도 곧 쓰이기를 바라는 약제고 선택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의료진과 상의해서 EAP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는데요. 폴레이트 알파라고 난소암에서 이제 엽산이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 난소암에 엽산이 발현이 많이 되니까 그 엽산을 타겟해 가지고 항체가 들어오고 여기가 1번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이 항체에는 약물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약물하고 항체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약이 떨어지고 요 떨어진 약이 이제 암 세포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떨어진 약제 중에 일부는 옆에 있는 세포에 흘러가 가지고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옆에 있는 그 엽산이 없는 세포까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전신으로 항암제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좀 이 정밀하게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바이스탠더 이펙터를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방관자 효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도 조금 치료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의 치료가 되겠고요. 이 폴레이트 알파 엽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환자한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환자한테서 엽산이 발현이 되고 그 엽산이 발현이 어느 정도 농도로 몇 퍼센트 이상 발현이 돼야지 그래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좀 복잡한데요. 좀 진하게 발현이 되는 게 그래도 상당한 세포에서 발현이 돼야지 약제를 쓸 수가 있어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암 조직을 슬라이드로 깎아가지고 염색이 안 된 채로 깎아서 이제 염색을 해서 어느 정도 발현이 되는지를 병리 선생님이 확인을 하시고 그 발현이 확인이 돼야지 이제 약제의 사용의 대상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를 한 연구의 그 등재 기준을 보면은 백금 저항인 경우고 백금 민감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임상 시험을 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중에 언젠가 발표가 되겠는데요.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은 백금 저항 재발성 난소암이 되겠고 엽산의 발현율이 이제 상당히 있어야 되고요. 이전에 항암제 치료를 4번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치료 이력이 이전에 하나, 둘, 셋 하는 게 1대까지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백금을 쓰고 3개월 이내 재발을 했을 때 우리가 백금 불응성이라 그러는데 백금 불응성인 경우에는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요거는 제외가 될 가능성이 클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요 주황색 커브가 엘라이어에 대한 생존율인데요. 통상적인 항암제보다 이렇게 재발을 이게 좀 늦추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재발보다는 사실 생존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보면은 우리가 12개월이 1년이고 24개월이 2년이거든요. 보면은 1년, 2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쭉 생존율이 벌어지다가 다시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1년째 좋고 2년째도 조금 더 이렇게 곡선이 벌어져서 생존율이 유지되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약제는 독특한 그 약제만의 고유한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라이어를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안과 쪽에 불편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안과 선생님과 미리 상의를 하거나 또 이제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받고 준비를 잘 해서 약제가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하거나 이제 용량을 줄이거나 이제 이럴 걸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아마 잘 받으시고 잘 진료를 받으시면서 약제를 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당연히 운영되는 나라고 굉장히 좋은 의료보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약제가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급여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면역 치료제, 이런 비타민 치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난소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종에서 치료 효과가 다 입증이 잘 돼 있고 그런 약제들은 당연히 다 급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급여가 아니더라도 비급여라도 저희가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급여, 비급여 항목에 다 들어와 있는 거고 이제 입증된 치료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 치료는 첫 번째나 재발이나 어느 시점에든지 만약에 절제가 가능하다면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이팩은 일부 세팅에서는 저희가 급여로 쓸 수가 있고 현재 임상이 여러 세팅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너무 늦지 않은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종양의 성격에 따라서 또 환자분의 상태 또 이 종양에서 발현되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거 어떤 그 염색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또 그리고 잔류 종양 또 치료 성적의 결과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해서 파푸 저해제나 이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항체 약물 접합제는 현재 에너투란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엽산을 타겟으로 하는 엘라이어 약제도 이제 곧 도입이 될 거고 또 일부 경우에는 저희가 비급여 허가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신청해서 사전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현재 임상에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임상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임상 시험은 그렇습니다. 이게 임상 시험은 임상 시험 신약이라고 하니까 이게 허가가 난 약은 절대 아니고 임상 시험 말 그대로 새롭게 저희가 연구진들이 이 기초 연구도 하고 또 초기 임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려고 나온 약이지만 이 초기 임상이나 중간 결과나 최종 결과까지 다 확인될 때까지는 입증이 필요한 임상 연구 결과가 필요한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약에 들어간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료 성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필요한 신약의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앞으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난소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그 엘라이어런 약도 총 이전에 쓰신 약제가 3개 이내만 약제가 들어왔을 때 쓸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약제가 이제 표준 치료로 굳어지고 좋은 치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약제 중에서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어떤 약제를 써야 될지 이러한 조금은 치료에 대한 옵션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